안녕하세요. 저는 최근 큰 사고를 겪고 인생이 많이 정리된 걸 느끼고 있어요. 올해 39살이고 얼마 안 있으면 40이 되는데요. 이제 진짜 농담으로라도 어리다고 할 수 없고 청년이라고 말하기 어려운 나이네요. 이 기점에서 너무 많은 일들을 겪어서 좀 남들에게 위로도 받고 털고 가고 싶어 사연을 보내봅니다. 우선 저는 결혼은 했고 몇 년이 지났어요. 결혼에 대해서 그렇게 달갑지 않게 말하고 있는 이유는 실제로 결혼 생활이 썩 좋지 않았기 때문일 거예요. 당시 저희 친정에서는 여러모로 걱정하면서 말씀하셨답니다. 정희야, 네가 결혼이 늦은 편이기 때문에 결혼 서둘러야 돼. 그렇게 민기적거리면 안 되는 거야. 지금도 노산이라서 대학병원에 가야 될 수도 있는데. 이런 말을 들으면 저도 알고 있기는 하지만 그닥 마음이 내키지 않았어요. 임신에 크게 노력하지 않는 데에는 저도 이유가 있었거든요. 보통 이런 얘기를 나누고 신혼집에 돌아오면 이제 결혼한 지 1년도 안 되었는데 제 눈치를 보고 불편해하는 남편이 있었는데요. 그런 남편과 함께 임신에 대한 화제로 얘기하는 게 너무 거북했어요. 물론 남편도 저한테 슬쩍 물어보긴 했지만 선뜻 애 같자는 말은 못했답니다. 저기, 정희야, 우리 이번에 휴가 내서 좋은 데로 여행이라도 갈까? 가까운 데도 좋고 좀 더 걸려서 동남아 가는 것도 괜찮아. 가서 맛있는 것도 먹고 시간도 좀 보내고 할까? 하지만 남편도 알았을 거예요. 제가 뭐라고 대답할지요. 저도 이런 대답을 하고 싶지는 않았답니다. 미안. 몸이 안 좋아서 그러고 싶은 마음이 안 드네. 나중에 시간이 되면 상황 보고 가면 좋을 것 같아. 아, 임신한 건 아니야. 당신도 알잖아. 저는 애써 이렇게 농담하듯 넘겼지만 이 말 안에는 아주 뼈아픈 상처가 깃들어 있는 말이었어요. 제가 신혼 1년도 안 되어 이렇게 냉소적이게 된 이유는 한 몇 개월 더 거슬러 올라가야 되는데요. 아마 결혼한 지 3개월도 안 되었을 때일 거예요. 남편과 저는 둘 다 늦은 나이에 만나 연애를 했고 빠르게 결정해서 결혼을 했거든요. 그런데 둘 다 일하고 바쁘다 보니 신혼이랍시고 그닥 즐기지도 못했고 아무튼 집에 돌아오면 지쳐서 잠들곤 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깨가 쏟아지고 좋을 시기에 저는 아주 끔찍한 상황을 경험하고 말았답니다. 저는 아직도 이 시기를 떠올리면 속이 뒤틀리고 아파오는데 아무래도 10수년은 더 지나야 할 것 같아요. 차라리 교통사고라도 나서 몸이 크게 다치기라도 했다면 이보단 나을까 싶기도 한데요. 아무튼 그날의 남편은 엄청나게 겁에 질려 있었답니다. 여보, 이게 뭐야? 이 사람 당신 회사 그 막내 여직원이잖아. 이 카톡 뭔데? 설명 좀 해봐. 당시 저는 늦게까지 야근을 하고 돌아와 거실에서 대충 잠에 빠졌고요. 그때 거실 테이블 위에 남편 핸드폰이 올려져 있었어요. 그런데 순간 진동 같은 게 울리길래 저도 모르게 반사적으로 핸드폰을 봤거든요. 다시 자려고 하는데 뭔가 쎄한 느낌이 드는 거예요. 잠깐만, 자기? 자기라니, 이 옆에 하트 표시는 뭐야? 누구야? 이때 막 혼잣말을 하면서 급하게 남편의 핸드폰을 집어서 보았는데요. 와, 이게 무슨 일인가요? 결혼한 지 우리가 무슨 4, 5년 혹은 10년 지난 부부도 아니고 말이에요. 몇 달 안 된 신혼에 이런 걸 목격하는 게 맞는 걸까요? 남편 핸드폰에는 회사 막내 여직원으로부터 카톡이 와 있었어요. 대충 이런 내용이었답니다. 자기 잘 들어갔지? 나 오늘 진짜 많이 힘들었는데 자기가 힘이 돼줘서 고마워. 헤어지기 너무 힘들다. 자기는 그 집에 있으면서 행복해? 나는 지금도 너무 보고 싶은데. 결혼해도 재미없다는 거 사실 거짓말 아니야?
이걸 보니까 정말 피가 저 아래 어디선가부터 역류하는 게 느껴졌거든요. 전 그 메시지를 연 채로 손이 달달 떨려 멍청하게 서 있는데 이걸 그냥 넘길 수는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 곧장 안방 침실로 들어가 대자로 뻗어서 코 골고 있는 남편을 흔들어 깨운 거예요. 그러자 남편은 이게 꿈인 줄 알았던지 해벌레 웃다가 다시 잠들길래 저는 너무 열이 올라서 그 여직원 이름 3글자를 적나라하게 제시하며 소리 질렀어요. 김수진! 수진이! 수진이잖아, 얘! 내가 얘 뭔가 이상하다 했어. 와, 자기 웃긴다. 나는 얘만 자기한테 발광하고 들러붙는 줄 알았더니 뭐 자기? 이리 나와서 얘기해. 저는 그 새벽 시간에 안방이며 거실불을 환하게 다 켜버렸고 남편은 잠결에 깨서 인상을 잔뜩 찌푸리며 억지로 걸어 나왔어요. 그러고 자기 핸드폰을 들여다보니 뭐라고 중얼거리면서 머리를 마구 헝클어뜨리더라고요. 지금 그럴 사람이 누군데 말이에요. 설명해. 나 진짜 못 참아. 이게 뭐야? 자기 진짜 돌아버린 거 아니야? 결국 얘랑 뭐가 있었던 거야? 제가 이렇게 화가 나고 더 분에 떨었던 것은요. 어쩌면 예상이 가능했던 상대라서 그런 걸지도 몰라요. 사실 저랑 결혼하기 직전에 다 같이 청첩장 돌린답시고 저도 남편 회사에 인사를 갔었어요. 근데 이상하게 거슬리는 여자애가 있었고 그게 바로 저 김수진이었어요. 저랑은 나이 차이가 꽤 났었고 키도 작고 쬐만하지만 눈은 왕방울처럼 커서 이쁘장한 애였답니다. 근데 그 자리에서 제가 너무 거슬리고 불쾌했던 건 그 여직원이 미묘하게 우리 남편 옆자리에 계속 들러붙어 있더라고요. 어머, 우리 팀장님 이거 좋아하시는데. 완두콩 같은 거 싫어하시잖아요. 그쵸? 아, 팀장님 취향은 내가 더 잘하는 것 같네, 어째? 그도 그럴게. 맨날 같이 밥 먹고 커피 마시고 돌아다니다 보니 모를 수가 없어요. 우리 팀장님 입맛이 진짜 애기 입맛이라 결혼하시면 챙겨주시기 까다로우실걸요? 그래서 무의식 중에 저는 기분이 나빴지만 그냥 넘겼어요. 그런데 그런 거 있잖아요. 여자들끼리 느끼는 묘한 예감 같은 거. 되게 쎄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좀 지켜보던 중에 결혼 준비하느라 너무 바빴고 크게 신경 쓰지 못하고 결혼식까지 쭉쭉 넘어갔어요. 그런데 저 청천벽력 같은 문자는 대체 뭐냐고요. 대충 봐도 너무 수상해 보이고 누가 봐도 번듯한 남녀관계 같잖아요. 심지어 남편은 이때 시원하게 말을 못하더라고요. 그게... 아니야. 그냥 아니, 그 여직원이 장난친 거야. 일한 기간도 오래되고 내가 편하니까. 자기도 얼른 결혼하고 싶다고. 그냥 그러는 거야. 일단 내가 술 마시고 머리가 너무 아파서 내일 얘기하면 안 될까? 하지만 신혼 때이고 더더욱 제가 촉도 예민하게 돌아갈 때라 그냥 넘어갈 순 없었어요. 안 돼. 나랑 여기서 얘기 짚고 가야 해. 나는 이거 확실히 짚어보고 아니다 싶으면 이혼할 거야. 이 말에 남편은 빽 하면서 어이없어 하는데 이 반응이 과연 맞는 걸까요? 여기 같이 사연을 듣고 계신 분들은 본인 아들 얘기가 아니라 사위라면 어떻게 하고 싶으세요? 아무튼 저희는 이 부분을 갖고 엄청 실랑이를 벌였고요. 결국 그 다음날 오전이 되어서야 남편은 제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솔직히 저는 그 꼴도 보기 싫었어요. 제가 무릎을 꿇리고 싶어서 이런 일을 폭로하고 다그친 것도 아니고 그래서 뭘 얻겠나요? 단지 남편의 반응을 알고 싶었고 이 모든 게 다 꿈이길 바라기도 했지만 아니더라고요. 남편은 쭈뼛거리면서 이렇게 변명을 하는데 저는 눈물이 정말 쉴 새 없이 얼굴을 덮는 걸 느꼈어요. 그 친구 입사할 때부터 내가 맡아서 봤고 그냥 정말 회사 안에서 정이 들어서 둘 다 장난이 너무 과했던 것 같아요. 뭐 진짜 장난이 좀 심할 뿐이지 그런 관계는 아닌데.
당신이야말로 지금 나한테 장난치고 있는 거 알지? 나 당장 내일 이기 집에 찾아가서 다 따져 물을 수도 있어. 회사에 폭로하고 둘 다 잘라버릴 수도 있고. 망할 회사 같은 일하고. 회사 관리를 대체 어떻게 하길래 이딴 걸로 사고를 치도록 남녀를 한 공간에 두냐. 그러자 남편은 또 아닌 건 아니라고 생각했는지 그 상황에 주제 파악도 못하고 구분을 짓더라고요. 이건 회사 잘못은 아니고 그냥 우리 둘이... 아니야. 여보, 진짜 미안해. 나는 그런 마음이 절대 없지만 당신 마음을 속상하게 했으니까 미안해. 그것뿐이야. 그 외에는 더 할 말이 없어. 웃기고 있네. 지금 그게 할 말이야? 나 어른들 다 불러서 말씀드릴 거야. 그러고 저는 더 못 참겠어서 밖으로 나갔고요. 이때 울면서 친정엄마한테 전화했어요. 엄마는 기가 막혀서 처음엔 제 얘기를 듣고 계시다가 채비하시고 우리 집에 오셨어요. 그리고 저는 왠지 억울한 거예요. 왜 이 힘든 상황을 우리 엄마만 알고 있어야 하나요? 곧장 어머니에게도 연락했어요. 어머니, 지금 바쁘신 거 아니면 저희 집에 좀 와주셨으면 좋겠어요. 저희 친정엄마도 차로 오고 계시고. 다른 일이 아니라 어른들 모시고 상의할 일이 있어서요. 네네. 이게 사실 남편이요. 저를 두고 딴 여자랑 놀던 걸 걸렸어요. 자세한 얘기는 이따 뵙고 말씀드릴게요. 그러고 전화를 끊어버렸고 당연히 어머니도 허겁지겁 우리 집으로 마구 쫓아오셨어요. 시댁에서 멀지 않은 위치에 있었기에 어머니가 더 빨리 도착하셨는데요. 이날의 풍경은 정말 아주 볼만했어요. 남편은 제가 양가 엄마들을 부른 걸 알고 충격에 빠졌어요. 정이야, 이걸 우리 둘이 해결할 일이지 이렇게 어머니들 부를 일이야? 문제가 있어도 우리끼리 해결을 해야지. 나는 앞으로 장모님 얼굴을 어떻게 뵈라고? 장모님 얼굴 앞으로 어떻게 뵐지 자신이 없는 사람이 잘도 그런 짓을 했구나. 나라면 지금이라도 싹싹 빌겠다. 우리 엄마 곧 5분도 안 되어 들이닥칠 텐데 그런 거나 걱정할 때야? 정말 말 맞다나 거칠게 초인종을 누르며 엄마가 들어왔고 어머니와 친정엄마는 아주 거북하게 만나셨어요. 당연히 우리 엄마는 워낙에 남편을 마음에 안 들어 하셨으니 이때 벼르고 있던 걸 터뜨리며 화를 내셨어요. 야, 이 세상 별 미친 일을 다 보겠어. 자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어? 야, 이거 진짜 보통 일이 아니네. 그러니 이 사이에서 어머니는 엄청 눈치 보고 어쩔 줄 몰라 하셨어요. 그럴 수밖에요. 어디 끌려가서 대책에 매를 맞는다고 해도 할 말 없는 상황이잖아요. 이때 남편은 결국 저희 엄마 앞에 무릎을 꿇고 싹싹 빌었어요. 장모님, 예, 맞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면목 없습니다.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제발. 나는 정말 이해가 안 돼서 그래. 아니, 그럼 우리 정이랑 결혼을 안 해도 됐잖아. 뭐하러 나이 찬 애랑 결혼해가지고 이렇게 비굴하게 빌고 앉아있어. 어? 더 어린애랑 신나게 놀면서 즐기다 죽지. 야, 나 지금 정이 아빠를 불러야 되나 싶어. 남편은 여기서 발끈하더니 안 된다고 기어코 막더라고요. 안 됩니다. 그 장인어른은 제가 감당이 안 돼서... 장모님, 정말 죄송합니다. 한 번만, 이렇게 말씀드릴 건 아니지만 제가 완전히 속죄하고 살겠습니다. 저와 정의를 한 번만 더 믿어주세요. 잘못을 내가 한 게 아닌데 왜 거기에 나를 끼워 넣어? 당신이나 잘해. 저는 이때 너무 분에 차 있어서 무슨 말이던 거르지 않고 나왔고요. 어이가 없게도 우리 어머니 있잖아요. 이땐 입이 100개라도 할 말이 없으니 가만히 계셨지만 나중에 좀 잊혀질 무렵 저한테 대뜸 야단치시더라고요.
너도 있잖아. 암만 그래도 남편이랑 헤어질 거 아니고 같이 살면서 그렇게 개망신을 줘야 했어? 아니, 너들끼리 얘기하다가 적당히 야단치고 눈물 쏙 빼면 될 일이야. 이런데 양쪽 어른들 불러다가 어떻게 하자는 거야? 네? 그게, 어머니, 저 바빠서 나중에 전화 드릴게요. 어머니의 반응을 보니 가뜩이나 남편의 외도 증거인 메시지나 사진을 봐버린 저로서는 너무 괴로운데 뭔가 더 들쑤시는 느낌이었어요. 그러면서 어머니 딴에 꽤 강하게 나오시는 거예요. 내가 그날은 사돈도 있고 해서 말 아끼느라 참았다만 나도 이제 내 말 좀 해보자. 어? 너 말이야. 그래. 우리 아들이 잘한 게 있다는 말은 아니야. 근데 그렇게 남편 기를 죽이고 아주 털에 다 뽑고 백숙을 만들어버리면 어떡하냐? 우리 아들 키도 크고 빼싹 말라가지고는 아주 피골이 상접해. 내가 속상해 죽겠어. 어머니, 그럼 저는요. 어머니는 제가 그런 일을 했다면 봐주실 건가요? 제가 외간 남자랑 놀아나고 그런 내용들 남편한테 들켰다면 절대 지금 같은 반응은 못 하실 텐데요. 와, 그런데 어머니도 이판사판이신 거예요. 뭐 이렇게까지 막장으로 흘러가는 걸까요? 그럼 헤어져. 이혼해. 막말로 우리 아들이 뭐가 그렇게 아쉽냐. 더 어린 애 만나서 쉽게 애도 가질 수 있고 말짱한 몸인데 뭐하러 말 많은 아가씨가 늦게 결혼해서 애도 생길지 안 생길지 모르는 판국에 이렇게 남편을 쥐뜯어. 싫으면 이혼하라고. 저는 입 밖에 낼 만한 말이 조금도 떠오르지 않더라고요. 이러다 보니 막상 저나 남편이나 둘은 같이 살아야겠다는 의지 정도는 있었지만 어머니의 이혼 요구가 너무 황당하게 들렸어요. 생각해보면 저는 그때 왜 이혼을 하기 싫었던 걸까요? 왜 이혼을 두려워했을까요? 이제 하나씩 떠올려보면 겁이 많았던 것 같아요. 친구랑 하던 통화에서 은근 본심을 쏟아냈거든요. 저기 아는 분이 아직 신혼인데 그때 만약 남자가 바람을 피웠고 그걸 걸리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걸 물어보고 결정할 일이야? 나라면 당연히 초반에 이혼해버리지. 정이 너무 많이 들어버린 상황이면 힘들겠지만 그 상태로 더 들어봤자 좋을 것도 없어. 인생은 실전이야. 너무 고민 많이 해도 안 좋고 섣불리 진행해도 욕먹는 게 인생이고. 아니, 어쨌건 신랑 쪽이 바람이라니. 그 정도면 이혼 요구한 셈 아니야? 그러니 저는 무척 지치고 피곤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우리 엄마는 기왕 결혼한 거 잘 살아보라고 하고 어머니는 뭘 잘났다고 퍼뜩 헤어지라고 하고 혼돈 그 자체더라고요. 그렇다면 제가 궁금했던 건 남편은 왜 저렇게 간절하게 이혼을 안 하려고 하는지였어요. 당신은 왜 나랑 계속 살고 싶은데? 어머니도 그냥 이혼하라시잖아. 당신이 좋아하는 그 어린애랑 천년만년 해로하면 될 텐데. 남편은 절대 아니다. 당신이 용서만 해주면 뭐든지 하겠다고 또 무릎을 꿇고 싹싹 빌었어요. 이제 와서 유추해보건대 우리 둘은 헤어지기 전엔 복잡한 요소들이 좀 많기는 했어요. 둘 다 부업거리를 들고 함께 동업한 큰 프로젝트가 있었거든요. 장기적으로 가는 것이라 우리 둘이 찢어지면 참 곤란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것도 있고 한편으로는 우리 아빠가 관직에 계셨던 분인데 남편은 그걸 은연중 자랑스러워했었어요. 그런 곳 사위라는 타이틀을 계속 달고 싶었던 게 아닐까요? 정희야, 정말 미안해. 이번에 장모님 장인어른께도 너무 큰 심려를 끼쳐드려서 내가 찾아뵙고 사과드릴까? 됐어. 엄마만 알면 충분하지. 뭘 아빠한테까지 말해. 하지만 말이에요. 하필 이러고 한 달 뒤가
어머니 생신이었어요. 저는 정말 어머니랑 어디서부터 악연이 된 건지 모르겠는데 자꾸 어머니는 제가 우리 친정엄마 불러다 자기 아들 무릎 꿇린 게 그렇게 한이 되시나 봐요. 아유, 생신상이고 뭐고 다 필요 없다. 그런 거 하지 마. 내가 그런 거 받고 있을 때냐? 속 시끄러워서 원. 병 주고 약 주는 거야? 나 정이 너 볼 마음이 안 들어. 내가 아주 괴롭고 속상하다. 내가 먼저 연락하기 전까지는 당분간 보지 말자. 어머니는 자꾸 저에게 거리를 두셔서 저 역시 내키지 않긴 했지만 마음이 너무 불편해졌어요. 이걸 남편에게 의논했더니 자기가 해결하겠다고 하더군요. 신경 쓰지 않아도 돼. 우리 엄마한텐 내가 알아서 잘 말할게. 걱정하지 마. 저는 딱히 걱정하진 않았지만 아무튼 이런 현상들을 보고 있으니 점점 결혼 생활에 흥미도 느껴지지 않고 마음이 불편하기만 했어요. 둘이 나란히 하고 있었던 사업은 제 마음도 모르고 순탄하게 진행되고 있어서 한동안 저도 에라 모르겠다 그냥 있기로 했던 거예요. 반면에 우리 친정엄마는 이왕 둘이 이렇게 살고 있고 하니 그냥 지켜보고 계셨는데요. 아빠는 이런 상황을 전혀 모르시니까 물어보시더라고요. 슬슬 애기도 가져야 되지 않냐? 주변 보니까 애 생각이 아예 없는 거면 모를까. 있으면 진짜 시간이 1분 1초라도 귀하다고 하더라. 애 안 생겨서 고생하는 부부들도 많으니까 니들도 고민해봐. 그러니 엄마는 바로 옆에서 끼어들어 그런 아빠를 약간 말리는 기색이 있었어요. 근데 그게 말처럼 되나? 정희도 생각이 없는 건 아니래. 당신도 그런 얘기 먼저 나서서 하지 말고 애들이 알아서 하게 그냥 놔둬. 이처럼 우리 친정에서는 제 입장을 배려해주고 계셨는데요. 그러다 시간이 점점 지나서 신혼 1년이 지나고 또 몇 개월 지나고 하다 보니 둘만의 생활은 갈수록 되게 건조해지더라고요. 물론 남편은 엄청 노력하고 있었어요. 괜시리 우리 친정엄마와 저랑 같이 여행 계획을 잡지 않나. 엄마는 어디까지나 제 생각을 해서 같이 가시긴 했답니다. 제주도까지는 무리고 하루 당일치기로 가는 건 괜찮아. 그래도 네 신랑이 많이 애쓰고 노력하는 것 같아서 엄마도 이제 그만 미워하려고 해. 이 말을 들으니 저도 맥이 슬쩍 풀리더라고요. 그래서 남편이 계속 맞춰주고 노력하는 장단에 못 이기는 척 저도 같이 넘어가주곤 했어요. 여보, 이거 먹어봐봐. 장모님, 여기 해산물 진짜 괜찮아요. 제철이기도 하지만 그래도 잘 골라서 먹어야 된대서 일부러 여기로 온 거예요. 저뿐 아니라 우리 엄마 눈치까지 보면서 어떻게든 잘 풀어보겠다고 진심인 모습을 보았어요. 하지만 겉으로는 그래도 제 마음은 계속 해결이 안 되더라고요. 저는 이쯤부터 정신과를 다니고 상담도 받고 약도 먹고 했던 것 같아요. 사실 제 모습 되게 바보 같지 않나요? 애도 없고 신혼 초에 알아냈으면 다들 조상님이 도우셨다고 생각하고 헤어지라고 하던데 그러지 못했으니까요. 근데 이 무렵쯤 어머니가 간만에 연락이 오셔서 본인이 먼저 아기 여부를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건 저희도 좀 생각해보고 결정하려고 해요, 어머니. 아시다시피 같이 하는 사업이 한창 바쁠 때여서. 이렇게 말하면서도 꽤 성가시게 느끼고 있었는데 대뜸 어머니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본인 아들이랑 얘기가 된 건지 안 된 건지 헷갈리는데 말이에요. 너는 결혼해서 네 맘대로 살면서 좋겠지만 난 아니다. 우리 아들 장가 보내놓고 낙이 없어. 너도 그렇게 네 남편 미워하고 쥐어짜고 살 거면 그만해. 내가 전부터 그만하랬잖냐. 애기도 안 갖고 시댁도 안 들여다보고 하나밖에 없는 시애미도 이렇게 천대하고 말이야. 어머니, 천대라뇨.
저는 그런 적 없고요. 정말 일이 바빠서 연락을 못 드린 거예요. 긴 말 필요 없어. 너 그렇게 우리 아들 때문에 힘들고 죽겠으면 그냥 놔줘라. 둘이 각자 딴 길 걷는 게 낫지 뭐하러 그렇게 쥐어짜고 있어? 너도 너지만 나한테도 우리 아들 귀한 아들이야. 뭐 하나 실수한 것 같고 이렇게 트집 잡혀서 고생할 거 생각하니 나도 마음이 아프다고. 아이고, 정말 너무나 적반하장의 얘기라 저는 남편에게 곧장 전했어요. 어머니는 많이 속상하신 것 같아. 본인 아들이 며느리한테 너무 무리한다고 생각하시는데 어쩌지? 나도 이제 마음 좀 추스리려고 하는데 어머니는 자꾸 나보고 당신을 놓아주라고 하는데? 그런데 남편은 이때 엄청 당황하더니 제 앞에서 곧장 자기 엄마한테 전화를 걸더라고요. 엄마, 왜 전화해서 괜히 쓸데없는 얘기를 해? 나나 정이나 진짜 열심히 살고 있는데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우리 부부한테 조금도 도움 안 되는 얘기니까. 결국 이후로 어머니는 한동안 연락이 없으셨고요. 이 무렵 저희 친정아빠가 꽤 아프셨어요. 원래 건강검진에도 결과에 늘 신경을 썼어야 했는데 뭐 때문인지 영향을 받으셔서 더 안 좋으시더라고요. 이 사실을 알고 남편이 몇 번이나 아빠를 모셔다 드리면서 치료를 대신 도왔답니다. 저는 이때 일을 도저히 뺄 수 없던 터라 어쩔 수 없이 남편 도움을 받았고요. 엄마도 이 부분은 칭찬하시더라고요. 아휴, 지난 일은 다 덮자 정이야. 엄마가 니네 아빠한테는 이런 얘기를 안 해서 아빠는 전혀 모르잖아. 근데 아빠는 어제도 가면서 네 신랑이 참 듬직하다고 하더라고. 아들 마냥 저렇게 모시고 다니고 하니까. 그리고 기본적으로 성격이 싹싹하긴 하잖아. 근데 돌연 저는 왜 이런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어요. 본능적으로 뭔가 느낌이 왔던 걸까요? 이렇게 남편이 신혼 초에 비해 최선의 노력들을 해주고 있는데 말이에요. 그래, 엄마, 그 말도 맞아. 이 사람이 엄청 노력하고 잘하기는 하지. 근데 있잖아, 나 그냥 이렇게 사는 게 좋을 것 같아. 아기는 안 갖고. 아빠는 이걸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임신 같은 거 안 하고 싶어. 엄마는 순간 정적이 일었고 고민하다가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 그것도 네 마음이 동해야 가능한 거지. 애기 갖고 싶고 가정을 더 본격적으로 꾸리고 싶을 때 임신을 해야지. 게다가 너도 나이라는 한정선이 있어서 판단을 잘 해야 되는데 너가 안 내키면 안 하는 거야. 너무 부담 안 가져도 돼. 엄마 말처럼 우리 둘도 어느새 이 부분은 합의를 거치게 되었어요. 남편이 먼저 말 꺼내기 전에 제가 조심스레 얘기를 건넸답니다. 나 저번에 부인과 검진 받았는데 몸 상태도 너무 안 좋다고 하고 당신은 아기 갖기를 원하지? 근데 솔직히 말해서 난 힘들 것 같아. 어떻게 생각해? 너무 늦게 말해서 미안해. 그런데 남편은 이런 저를 무척 짠하게 보면서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 저도 괜히 울컥하고 왜 우리가 이렇게 되었을까 싶어 눈물이 나더라고요. 아니야. 당신이랑 만나서 이렇게 부부로 있게 된 것만으로도 나는 만족해. 못난 나 때문에 당신이 고생 많았지 뭐. 우리 둘끼리 알콩달콩 잘 살자. 주변에 보면 일찍들 결혼해도 애 생각 없이 사는 부부들이 있어. 우리는 지금 쇼핑몰이랑 외부 사업만으로도 신경 쓸 거 많잖아. 이것만 집중하자. 그래서 한편으론 저도 미안하기도 하고 아무리 커리어 우먼이네 하는 말이 있어도 여자는 결국 늘 출산을 염두에 두어야 하나 싶더라고요. 그런데 말이에요. 이렇게 힘겹게 마음을 다잡고 살아가던 제 앞에 노력만으로는 안 되는 일이 있다는 것을 처절하게 알리는 사건이 터졌답니다. 저도 여기까지 적다 보니
그나마 좀 객관적으로 제 상황을 바라보게 되는데요. 남 일이었으면 저도 시원하게 이런저런 지적을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제 일이 되니까 계속 감성에 젖고 판단이 잘 안 되더라고요. 한편으론 그런 부분을 끊어버리기 위해 어찌 보면 차라리 이게 낫다고 볼 수 있는 사건이었어요. 이날 저는 남편과 함께 일을 하다가 먼저 일어나려고 하던 차에 제 핸드폰으로 웬 메시지가 와서 자세히 들여다봤어요. 응? 잠깐만. 어머, 뭐야, 여보, 여보! 본래 같이 일할 땐 남편을 그냥 이름으로 부르는 편인데 저는 이때 너무 당황해서 핸드폰을 떨굴 뻔했어요. 남편은 이런 제 반응을 보고 왜 그러나 싶어 가까이 왔는데요. 저도 모르게 이런 말이 마구 쏟아지더라고요. 당신, 아직도 만나고 있었어? 제가 이렇게 속을 다 쥐어짜가면서 한 글자 한 글자씩 뱉게 된 것은요. 저도 이쯤에는 잊어보겠다고 억지로 덮으려 했던 그 이름. 그러니까 남편이 처음 바람을 피웠던 그 여자애 있잖아요. 걔가 저에게 문자를 보낸 거예요. 정말 어떤 공포영화보다 찔끔하고 소름이 올라오는 순간이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팀장님이랑 한때 좋은 감정이었던 김수진이라고 합니다. 전부터 팀장님께 말씀 많이 들었는데 이렇게 연락드려봅니다. 꽤 다소곳하게 시작하는 이 문자에는 아주 정중하게 부탁하는 내용들이 들어있었어요. 그것도 아주 기가 막히고 당돌하게 말이에요. 저랑 팀장님 오래도록 깊이 사랑해오고 있어요. 팀장님도 많이 힘들어하시고요. 그런데 와이프분이 도통 헤어져 주질 않으시고 계속 저희 사이를 방해하시는 것 같아서 자랑은 아니지만 이렇게 나섰어요. 와이프분은 우리 팀장님에게 앞으로 뭘 해주실 건가요? 앞만 봐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지가 저렇게 당당한 거죠? 저보다 나이도 어리다지만 지가 20대 초반이나 고등학생도 아니고 아예 세상 물정 모르는 애도 아닌데 겁이 없더라고요. 옆에서 이걸 같이 확인하던 남편은 제 핸드폰을 즉각 뺐더니 마구마구 손으로 뭘 눌러가면서 억지로 지우려고 하더군요. 그러니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맥이 풀릴 수밖에요. 그걸 지워서 어쩌려고. 지우면 달라져? 대단하다 당신. 그렇게 노력하더니 결국은 본인 와이프가 이런 문자를 받게 만드네? 아니야. 난 정말 정리했어. 내가 안 만나주니까. 내가 당신하고 살면서 완전히 끊어버리고 연락도 안 해주니까. 그것 때문에 답답해서 저러는 것 같아. 당신 진짜 오해야. 정말 아무것도 아니라니까. 그런데 제가 지금 그런 걸 믿고 자시고 받아들이고 할 재간이 되겠나요? 한창 고민하던 저는 씁쓸하게 이런 말을 건네게 되었어요. 나 진짜 요즘 기력도 없고 뭘 할 맛이 안 나네. 마음도 힘들고. 우리 사이도 다시 생각했으면 좋겠어. 나 얼마가는 우리 엄마네 가 있을게. 여보 아니야. 내가 진짜 이 기집... 아니, 이 여자애 진짜 가만 안 둘 테니까 이거 다 전부 당신을 질투해서 생긴 일이라니까. 내가 하도 안 만나줘서 지저분한 방법을 쓴 거라고. 이날의 남편은 너무 억울해 보이고 간절하게 느껴지긴 했어요. 아마도 제가 이런 일로 친정까지 가게 된다면 본인이 그렇게 노력하고 이어가려던 결혼 생활도 위태위태해질 테니까요. 그러더니 회사 밖으로 나가 엘리베이터를 타려는 저에게 쫓아와서 벼랑간 무릎까지 꿇더라고요. 그럼에도 저는 힘든 마음으로 거부한 채 친정으로 넘어왔어요. 엄마에겐 가타부타 자세하게 말하기도 힘들어서 둘러댔답니다. 엄마, 나도 건강검진했는데 좀 쉬라고 하더라. 집에 있으면 자꾸 일 생각나고 남편 챙겨줘야 하니까 못 쉴 것 같아.
나 한 2, 3주간만 엄마네서 출근해도 돼? 남편이랑은 이미 얘기 다 하고 왔어. 그러니 엄마는 아마 눈치가 빠르시니 아셨겠지만 더 묻지 않고 알겠다고 하시더군요. 아빠가 가끔 눈치 없이 뭘 물어대셨지만 저는 적당히 외면하면서 지냈어요. 당연히 이 무렵엔 남편으로부터 끊이지 않는 문자들이 매일 왔었어요. 그러다가 저도 옷을 좀 가지러 가야 될 것 같아서 신혼집에 들렸는데요. 이때 문을 열고 들어서자마자 우리 집 거실에서 존재감을 꽉 채우고 있던 건 누구였을까요? 혹시 그 상간녀, 여직원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요. 불행 중 다행이게도 제가 그런 개판까지는 보지 못했어요. 다만 그때 소파에 널브러져 자기 집처럼 쉬고 있던 우리 어머니를 마주하게 된 거예요. 그래. 너 왔냐? 그러면서 바로 자리에서 일어나 자세를 고쳐 앉으시더라고요. 제가 없긴 하다지만 언제부터 이 집에 이렇게 편하게 들어와 계셨던 걸까 싶긴 했어요. 그리고 별대꾸 안 하고 지나치려던 저와 어머니는 거의 30분가량 말싸움을 벌였답니다. 여기에 지독하게 질려버린 저는 서둘러 안방에서 제 옷가지를 챙겨서 바삐 나왔어요. 그리고 저는 그렇게 급히 올라탄 택시로 얼마 못 가 큰 교통사고를 당하게 되었답니다. 여기까지가 제가 어느 정도 기억하는 선에 머물러 있는 부분이고요. 정말 이후로 한 2주가량 기억이 거의 없을 정도예요. 나중에 듣게 된 엄마 말로는 그런 아수라장이 없었다고 하시더군요. 나 정말 그때 온 세상이 다 무너지는 줄 알았어. 전화 받고 얼마나 기겁을 했던지. 사람이 큰 사고를 겪으니까 뭐가 중요하고 뭐가 덧없는지 알겠더라. 니네 아빠도 사색이 되어서 주저앉고 둘 다 뭔 정신으로 병원까지 갔는지 모르겠어. 실제로 저는 그 사고로 인해 꽤 심각한 사태에 들어가 중환자실로 들어가게 되었다고 해요. 그 과정에 우리 엄마 아빠며 남편이며 어머니까지 왔다 갔다 했다더군요. 그러고 엄마는 갑자기 저한테 웬 폭탄 선언을 하시는 거예요. 안 그래도 의식이 깨어난 지도 얼마 안 됐고 부상도 심한 편인 저에게 말이에요. 정이야, 너무 놀라지 말고 들어. 엄마랑 아빠랑 충분히 생각해보고 너한테 전달한 얘기야. 엄마가 그간 아빠한테 얘기 안 하려고 했는데 너 누워서 정신 못 차리고 그렇게 하루하루 지나가니 말을 안 할 수가 없었어. 여기서 불현듯 불안한 예감이 탁 스쳤고 저도 참 그게 뭐가 그리 중요해서 순간 불안해했을까요? 엄마 그럼 아빠한테 얘기했어? 이 사람 아니 우리 신랑 초반에 일 있었던 거 그 얘기 아빠한테 했어? 그래, 결국 얘기했어. 아빠한테 언제까지나 숨길 생각이었지만 상황이 상황이잖아. 그럴 수밖에 없겠더라고. 그러니 저는 깊은 한숨을 내쉬게 되었어요. 아빠가 알면 가만히 있지 않을 텐데 엄청 휘어잡고 야단을 치거나 난리가 날 텐데 말이에요. 근데 한편으로 보면 그런 걸 걱정할 때가 아니었어요. 제가 마지막으로 그 여자로부터 얼토당토 않은 연락을 받았잖아요. 그걸 다시 머리 아프게 떠올리니 저도 답을 모르겠더라고요. 그런데 엄마가 하려던 얘기는 이게 다가 아니었어요. 그건 그거고, 참, 아빠가 지금 볼일 보러 잠깐 나가 계시거든. 그게 다 이 일 때문이기는 해. 어차피 너가 알게 될 일이니까 정희 너도 마음 단단히 붙잡고 들어. 저희 엄마랑 아빠는 너가 이혼했으면 해. 이 말에 저는 정수리 어딘가를 누가 쿵 하고 내려치는 기분이었어요. 생각을 해본 적은 있지만 끝내 저도 모르게 외면하고 자꾸 멀리 피하고 싶었던 그 단어.
과연 그게 결혼이라는 제도 때문인 건지 아니면 나 자신을 위한 건지 다 헷갈리는 와중이었거든요. 엄마, 그건 내가 판단해서 결정할 일인데. 아니, 근데 저기 이 사람은 어딨어? 나 지금 너무 정신이 없긴 한데 어디 갔어? 늘 제 옆에 딱 붙어서 마크하던 남편이었기에 제가 이렇게 큰일이 난 와중에도 모습이 안 보여서 이상했어요. 엄마는 한숨을 크게 들이쉬더니 아주 안쓰러운 표정을 지으며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디 있기는 집에 보냈어. 이건 내가 아니라 아빠가 집으로 돌려보낸 거야. 여기는 엄마랑 아빠가 있겠다고. 확실히 이 흐름을 보니까 엄마가 지금 괜히 한탄하는 소리로 꺼낸 말은 아니라는 게 느껴졌어요. 아빠까지 나서서 우리 신랑을 집에 돌려보내다니. 아빠가 정말 단단히 화가 나신 느낌이었답니다. 아빠도 결국 알고 나서 참지 못했던 거구나. 그럴만하지. 그래서 나도 처음에 아빠한테는 알리지 못했던 건데. 나도 잘 모르겠어, 엄마. 그런데 엄마는 이 사실보다 더 황당하고 끔찍한 아주 소름 끼치는 내용을 저에게 전달하시더라고요. 저는 이 말을 들었을 때 너무 쇼크를 받고 어지러워서 다시 엄마에게 기대어 눕게 되었어요. 너한테 할 소린가 싶으면서도 왜 이혼을 해야 하는지 이해를 시켜야 하니까 사실 아빠는 그것만으로 이혼하라고 한 건 아니야. 물론 이혼하라고도 하겠지만 더 엄청난 사실을 아빠가 듣고 난리도 아니셨어. 뭐? 그게 뭔 말이야? 그럼 그 여자애가 아빠한테 연락이라도 한 거야? 그러자 엄마도 일순간 미간을 찌푸리며 고개를 저으시더라고요. 어? 너야말로 그건 무슨 소리야? 그 여자애라니. 누구 말하는지 모르겠네. 아니, 너 초반에 여기 입원했을 때 말이야. 네 시어머니랑 신랑이 다녀갔었거든. 우리가 부르기도 했고. 나야 좀 거북하지만 네 아빠야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으니까. 이거 얘기가 제가 생각 못했던 흐름으로 가니까 저도 엄청 긴장이 되었어요. 근데 왜? 그러게. 남편이 그때 바로 오기는 했었구나. 당연히 바로 와야지. 근데 시어머니랑 신랑이 너 누워있는 거 보고 이따위 말들을 하더래. 여기서 저는 머리 위로 돌연 물음표가 생겼고 이게 뭔 말인가 싶었어요. 말? 무슨 말? 그게 왜? 엄마는 한숨을 푹 쉬면서 제 귀로 듣고도 믿지 못할 말을 하시더라고요. 전 이게 차라리 엄마 아빠가 지어낸 말이라고 믿고 싶을 지경이었어요. 다시 생각해도 정말 쫓아가서 다 뒤엎고 흔들어버리고 싶다, 정말. 그 인간들이 말이야. 너가 누워 의식도 없는 걸 보고 혀를 쯧쯧 차더란 말이지. 네 시어머니나 신랑이나 똑같이 한통속이야. 시어머니가 이렇게 말하더란다. 차라리 뒤질 거면 뒤지지. 그럼 보험금이라도 탈 텐데 이게 뭐냐고 말이야. 이 말에 저는 순간적으로 헉 하고 육성이 튀어나왔어요. 뭐라고 대꾸해야 될지도 모르고 엄마와 제가 있는 그 병실 안은 아주 차갑게 얼어붙고 말았답니다. 엄마, 그게 진짜야? 어머니가 그러셨다고? 저는 100번, 1000번 양보해서, 아니 왜냐면 당시에 제가 너무 아프고 혼란스러운 상태니까요. 최대한 이 상황을 줄여서 생각해보려고 애썼던 것 같아요. 어머니는 워낙에 몰상식하고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이니까 말이 격하고 무식해서 그런 건가 별 생각을 다 했네요. 하지만 엄마는 아주 단호하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 그렇게 말하더란다. 그리고 네 신랑이 아주 가관이야. 옆에서 지 엄마 말 거들더라던데.
이게 뭐냐고, 골치 아프게 한다고. 죽을 거면 죽던지 살 거면 살 건지 도움 하나도 안 된다고 했대. 아유, 그게 사람 새끼들이니? 와, 저는 정말 머리를 철퇴로 얻어맞은 느낌이었어요. 대체 어디서부터 뭐가 잘못된 걸까요? 아니면 진즉 잘못 흘러가는 신호가 있었는데 그걸 제가 외면해서 상황이 이렇게까지 온 걸까요? 저는 제 속도 너무 처참하고 무너지는 기분이었지만 그 말을 들었을 때 엄마 아빠의 기분을 상상도 못하겠더라고요. 얼마나 가슴이 찢어지셨을지. 엄마는 이때 눈시울이 벌개져서는 이때 다 부수고 엎어버린 아빠의 얘기를 하셨어요. 아빠는 듣고 눈이 뒤집어졌지. 안 그래도 평소 사돈 마주할 일이 없고 하니 대충 피해 있었는데 저 얘기를 들으면 딸 가진 아빠 정신이 말짱하겠어? 쫓아 들어가서 난리가 난 거야. 아빠가 뭐라고 했는데? 아빠 성격 불같잖아. 그나마 아빠는 이전에 검사로 현직에 계실 때에는 특성상 많은 걸 절제하시면서 일하시긴 했을 거예요. 잘은 몰라도 엄마 얘기로는요. 그리고 이때도 속은 천불이 났겠지만 생각보다 차분하게 따다다 받아치면서 천천히 불을 떼셨다고 하더군요. 아빠도 다 뒤엎고 난리치고 싶었지만 할 얘기부터 먼저 했겠지. 가뜩이나 그 직전에 깨어나지 못하는 널 보고 엄마가 한창 통곡하다가 그 얘기를 했었어. 네 신랑이 너 속상하게 한 얘기 말이야. 이미 그걸 듣고도 아빠는 이성을 잃고 엄청 괴로워했는데 그것들이 와서 그러고들 앉았으니 아빠는 절대 못 참는 거지. 그러면서 엄마가 재빨리 덧붙이는 얘기는 참 적반하장이라고 해야 할까요? 제가 더 황당하더라고요. 이러니 아빠가 다짜고짜 밀고 들어갔나 싶었어요. 그리고 정말 웃긴 게 뭔지 아니? 네 신랑이 그러더란다. 사업이나 뭐나 좀 될까 싶어서 붙들고 있었는데 이 꼴이라고 말이야. 그러니 네 시어머니가 아주 안달이 나서 자기 아들 등짝을 때려가며 말하더란다. 다 때려치고 그만하라고. 행여라도 네가 깨어나서 계속 살겠다고 하면 어떡하냐. 지금 집 정리하고 이혼해버려라. 이런 걸 어디다 쓰냐고 했대. 그런 상황을 우리 친정 아빠는 뚫고 들어가 그럼 이혼하라고 했다는 거예요. 와, 나는 뭐가 뭔지 하나도 모르겠지만 남편이랑 어머니 둘 다 엄청 기겁하고 말이 안 나왔겠네. 참 되게 웃긴다, 엄마. 지들끼리 얼마나 내가 우스워 보였으면, 얼마나 산송장 같아 보였으면 그렇게 박살이 난 나를 앞두고 떠들고 있냐. 장난 아닌 거야, 그것들. 아빠는 바로 이혼하라고 했대. 둘이 하던 사업에서도 네 신랑 빠지라고. 그러니 저도 그들의 반응이 궁금할 수밖에요. 일단은 아빠가 저렇게 들이닥치면 당황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여기서부터는 아빠가 말하신 내용이라네요. 당장 이혼해. 우리 정이랑 그만하게. 그리고 두 사람 다 여기서 나갔으면 해. 사돈. 그 전에 정리를 좀 해둘까요? 자네는 그만 얘기해. 듣기 싫으니까. 이때 시어머니도 뭐라고 쫑알쫑알 당황해서 둘러대려는 걸 그것도 우리 아빠가 맞고 얘기했나 봐요. 제가 애엄마한테 들었는데 그걸 불과 좀 전에 알았네요. 듣자니 이 친구가 우리 정이 두고 불장난을 했다죠. 애가 마음고생한 시간이 보통 긴 게 아니었던 것 같은데 저는 그것만 두고도 이미 볼장 다 봤다고 생각합니다. 그때 우리 남편이 또 우리 아빠한테 사정을 했다던데 그 얘기를 들으니까 정말 다 회의스러운 거예요. 이 인간은 그냥 습관적으로 이렇게 매달리고 수습하려는 인간이구나. 나한테 진짜 미안해서 그런 게 아니었구나 싶었어요. 장인어른, 그게 저기
사정이 그렇게 되었습니다. 저기 그 부분은 뉘우치고 있고 저와 어머니는 대화는 그냥 가볍게 아니 저게 더 들을 것 없네. 그런 얘기에서 무슨 의미가 있나? 사실만 나는 얘기하겠네. 이미 자네 그러고 다닌 거 정희도 다 알고 있고 증거도 있다고 들었어. 어차피 자네 우리 정희랑 산 기간 그리 오래되지도 않았어. 나눌 것도 별거 없고 지금 정희하고 있던 일도 다른 사람 쓰면 되니까 알아서 나가 떨어지게. 그러니 남편은 아주 사색이 되어서 더 빌었다는데 듣는 내내 너무 찌질하고 인간이 졸렬하게 느껴지더라고요. 저는 이 사고가 너무 저에게 처절하고 아픈 상처였지만 이쯤 되니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 게 아닐까 싶은 마음까지 들었어요. 엄마 얘기를 들어보니 정신이 확 들었거든요. 네 아빠 이런 일들이 있을 때 확실하잖아. 게다가 딸 일이고 보통 일은 아니니 제정신이 아니었겠지. 네 시어머니가 그렇게 감정적으로 매달리고 난리도 아니었대. 지 아들 다 벗겨내서 쫓아낼 기세니까 아주 기겁을 한 거지. 하지만 이런 상황에도 아빠는 변동 없이 꼿꼿하게 따지셨나 봐요. 저는 사돈과 더 나눌 얘기가 없고요. 그만하시고 나가주시면 됩니다. 필요한 얘기는 아드님 통해서 전할 테니 그리 하시면 되고 이제 그만합시다. 얼굴 뵐 일은 더 없었으면 좋겠네요. 그러자 어머니도 그땐 악다구니를 쓰면서 막 생떼를 쓰셨나 봐요. 제가 직접 듣지도 보지도 못했지만 대충 그림이 그려지더군요. 하여간 미친 노인네요. 아니 배우셨다는 분이 이렇게 대충 몰래 듣고서 이렇게 몰아내는 게 말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뭘 어쨌다고? 우리가 뭐 얼마나 대단한 뭘 했다고 이러는 거냐고요? 그냥 누워있는 며느리 보니까 안타깝고 상황이 안쓰러워서 우리끼리 좀 험하게 걱정하고 그런 거예요. 아이 그걸 갖다가 그렇게 정색하고 일을 크게 만드실 거냐고요? 이혼을 원하신다면서요? 몇 번이나 이혼했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시고 의식이 없어서 누워있는 남의 딸, 아니 본인 자식 배우자를 앞에 두고 그게 농으로 할 만한 얘기입니까? 입장 바꿔서 똑같이 돌아가도 그렇게 받아들이십니까? 이렇게 흐름이 넘어가다 보니 어머니도 남편도 입을 닫고 멍청이 서 있었다더군요. 아빠는 계속해서 다다다다 말로 때리셨나 봐요. 우선은 됐고요. 지금 사돈이 말씀하신 대로 배웠고 배운 사람이니까 이렇게 대처할 수 있는 겁니다. 아니면 멱살부터 잡고 어딘가 부러지면서 시작했을 테니까요. 못 배우셔서 그따위로 자식을 키우고 이런 무식의 정도가 지나친 일을 하고 계시는 게 참 안타깝네요. 잠시 사돈의 인연을 가졌던 것조차 저에게 큰 수치가 되었어요. 그러고 아빠는 남편을 보고 곧장 소리를 지르셨다더군요. 당장 네 어머니 모시고 여기서 꺼져! 진즉 싹을 잘라버렸어야 됐는데 남자 새끼라고 몸뚱이 갖고 헛짓한 거 알았을 때 끝냈어야 했어. 네 운이 좋아서 내 운이 더러워서 용케 여기까지 왔지만 이제 네 역할은 끝났다. 네 어머니 앞에서 더 험한 꼴 당하기 싫으면 당장 여기서 나가. 알았어? 결국 이때 남편은 우물쭈물하면서 자기 엄마를 모시고 어찌어찌 뒷걸음치며 나갔다더라고요. 그렇게 된 상황이고 아빠는 지금 너 이혼시킬 준비로 바빠. 너 이렇게 일어난 것도 모르고 말이야. 우선은 정신 차리고 건강부터 회복하고 엄마 아빠한테 뒷일은 다 맡겨. 아빠는 일도 다 쪼개고 집도 팔아서 쪼개고 지금 혈안이 돼 있어. 이렇게 상황은 흘러가 딱히 제가 손쓸 새도 없이 모든 게 순식간에 정리가 되었어요. 남편은 이혼 단계를 밟는 와중에야 저랑 겨우 연락이 되어 그제서야 눈물 콧물 쏟아가며 또 감성에 호소하더라고요. 정희야, 너도 힘든 일 당했는데 우리가 이렇게 되어서 너무 기가 막히고 정희 너가 너무 보고 싶어. 아버님 찾아뵙고 다시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지? 그래서 저도 마지막으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를 했어요. 이혼은 이미 확실시되었고 우유부단한 저에게
반드시 일어나야 할 일이긴 했고요. 제가 받은 충격, 상처들을 생각하면 이런 거 관련해서 상담을 해보니 정리하고 매듭 지을 때 본인이 할 말은 다 전했으면 좋겠다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저도 마음에 이런 찌꺼기가 더 남지 않고 잘 정리가 된다나요. 그래서 말했어요. 함께 살면 살수록 내 피가 다 마르고 외려 내가 잘못한 기분이었어. 잘못은 당신이 저질렀는데 그걸 용서 못해주는 내가 잘못인 양 죄책감에 빠져 살았고. 그런데도 계속 당신이 했던 짓거리들은 생각나고. 어느새 내가 나 자신을 괴롭히고 있더라. 나는 아직도 재활치료가 필요하고 몸은 아프지만 이제서 당신에게서 벗어날 수 있어 다행이라고 생각해. 그리고 저는 아주 크게 심호흡한 뒤 숨을 토하듯 뱉으며 말했어요. 당신과 함께여서 정말 불행했고 더러웠다. 다신 보지 말자. 꺼져. 그리하여 무던히 이혼했고 같이 해오던 쇼핑몰도 쪼개고 없앴고요. 집도 팔아버리고 모든 게 끝이 났어요. 막판 가서 남편이 쇼핑몰 관련해서 자기 손해를 주장하려는 개소리를 슬쩍 해오길래 이제 저도 이판사판이었답니다. 좋아. 상간소송까지 안 벌이고 더럽고 지저분해서 그냥 넘어가려고 했더니 끝내 지무덤을 파네. 네가 했던 일들 여기 엮인 지인들에게도 다 폭로해서 발도 못 붙이게 해줄게. 남편이 이때 식겁해서 난리를 쳤지만 저는 기존 거래처들에게 연락을 싹 돌려 전부 완벽하게 제 쪽으로 돌렸고 수익도 전반적으로 저에게 완연히 회복하게 되었어요. 결국 시간이 좀 지나 남편이 홀로 찌질하게 시작했다는 소문이 들렸지만 잘 될 리가 없었을 거예요. 그러니 얼마 안 되어 접었고 백수로 여기저기 떠돌고 있는 거겠죠. 이제 저는 좀 밖으로 나가 다른 일들도 시작해보려고 해요. 힘든 일이 많았던 만큼 이제는 좀 행복해지고 싶어요. 큰 사고를 당했지만 다행히도 치료하면서 해결되는 부분이란 게 기적이란 생각도 드네요. 그럼 모두들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 살면서 사람이 스트레스를 안 받을 일이 어디 있겠냐마는 그래도 그간의 일들은 요 1, 2년 사이에 겪은 것들과 거의 비교할 수 없는 수준이에요. 저랑 직접적으로 상관이 있기도 없기도 한데 결국 곤욕을 치르고 있는 건 저이기도 하고요. 아무래도 하나밖에 없는 며느리다 보니까 그게 다 직격타로 저에게 오나 봅니다. 우리 아버님은 현재 72세이시고 칠순잔치도 하셨어요. 구태여 집에서 꼭 해야겠다고 얼마나 성화를 부리시던지. 진짜 힘들게 음식 밀키트 세트로 준비하고 칠순 현수막도 걸고 집에서 용을 쓰며 해드렸답니다. 하지만 준비하는 저는 몸으로 많이 지쳐 있었지만 저 외에 다른 시댁 식구들은 심적으로 엄청 피로한 상태였어요. 생신 당사자인 아버님 한 사람만 빼고 말이죠. 저희 아버님은 시아버지로서만이 아니라 본인 자식들 아빠로서 그리고 남편으로서도 정말 이기주의 끝판왕이신 것 같아요. 남편도 진저리를 치며 혀를 내둘렀고 저보고 생신잔치 해드리지 말라고 했거든요.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소리야. 칠순잔치라니. 할 얘기를 해야 이해를 하든지 하지. 다 집어치우라고 해. 듣기만 해도 짜증나니까. 그 얘기 그만해. 전 괜히 가운데 껴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데 남편이나 아버님이나 양쪽 다 저에게 화를 내니 아주 죽겠더라고요. 왜 불똥이 저한테만 튄지 모르겠어요. 아니 그럼 나보고 어떻게 하라는 거야. 아버님 저렇게 밤낮으로 전화를 하시잖아. 아가씨한테는 얘기해봤어? 진주? 진주는 나보다 아버지랑 더 앙숙인데 걔가 올 것 같아? 아무튼 하지마. 엄마 생각하면 아버지 진짜 꼴도 보기 싫고 나 정말 사고 칠 것 같으니까 아무것도 하지마. 남편이랑 아가씨가 이렇게 아버님을 향해 날을 세우고 달려드는 건 솔직히 자식 입장이면 이해가 돼요. 이래서 이런 사건들이 뉴스에 나오고 사단이 나는구나 싶을 정도로 아주 황당하고 쇼킹했던 일이 벌어졌거든요.
우리 부부가 결혼해서 얼마간 지낼 때만 해도 시부모님의 사이는 그럭저럭 나쁘지 않았어요. 그냥 어딜 가나 볼 수 있는 평범한 60대 부부였고요. 그런데 우리 아들내미가 태어나고 좀 지나서 두 분에게 아주 큰 일이 들이닥치게 되었어요. 제가 얼마 안 되는 시간 동안 봐왔던 아버님의 이미지랑 너무 달라서 되게 충격을 받았죠. 사람이 아주 달리 보이더라고요. 아버님이 바람을? 뭐가 어떻게 된 거야? 뭘 알고 하는 소리야? 확실한 거 맞아? 우리 남편은 엄청 분노하면서 부들부들 떨며 말했어요. 내가 지금 대충 넘겨짚고 너한테 이런 얘기하겠어? 미치겠어, 나도. 제대로 말을 잇지도 못하고 가만히 있다가 나중에 한숨을 팍팍 들이쉬는데 이것만 해도 대강하는 말은 아닌 것 같았죠. 사실 자기 부모님의 외도를 갖고 대충 짐작하고 타인에게 말하긴 어렵잖아요. 그게 진짜 아버지 부동산에 일하는 아줌마 말이야. 알지? 이제 대학 간 아들 있다고 했던 아줌마. 아, 그분? 알지. 주 5일 출근 어렵다고 되게 까다롭게 굴던 분. 그분이 왜? 저는 몇 번 아버님 부동산에 갔을 때 그분 보고 되게 말투도 거칠고 짜증도 많아 보였거든요. 게다가 말도 어찌나 많은지. 아무래도 그분이 말을 옮긴 게 아닌가 싶어 머리가 아파왔어요. 그런데 남편이 말한 내용은 그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아찔한 진실이었어요. 그 아줌마랑 그렇게 된 거래. 기가 막혀서. 아버지 진짜 미친 거 아니야? 그런 닭뼈살 같은 머리를 하고 있는 아줌마랑 왜 눈이 맞은 거냐고. 저는 무슨 재하의 종 같은 큰 걸로 머리를 얻어맞은 듯한 충격에 휩싸이게 되었죠. 그 아줌마는 한눈에 봐도 눈에 확 띄는 복장을 하고 다니고 되게 성질머리가 있어 보이는 분이었어요. 아버님이랑 오래 일하던 분이 그만두시고 몇 번 사람이 바뀌다가 정착을 하게 된 건데 아버님 말씀으론 일을 잘한다고 하시더군요. 영옥 씨? 좀 시끄럽긴 해도 일은 잘해. 그러니 내가 월급 주며 쓰고 있는 거지. 저야 부동산 관련 일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니까 아버님이 잘한다고 해도 그게 뭘 어떻게 잘한다는 의미인진 모르겠더군요. 아무튼 그 아줌마는 50대였고 결혼을 늦게 하셨다고 했나? 대학에 들어간 아들내미가 있다고 했어요. 그리고 제가 좀 가슴이 아픈 이유는 우리 어머니께서 무척 안타깝게 생각하셨거든요. 아유, 그분 말이야. 남편한테 엄청 얻어맞고 난리도 아닌 상황에서 이혼을 했다더라. 애만 안고 뛰어나왔대. 집에 불을 지르려고 하는 와중에 겨우 도망 나왔다는데 그래서 저렇게 손해 안 보려고 하고 말이 좀 거친 것 같아. 고생을 엄청나게 했다더라고. 아휴, 그 와중에 자격증도 따고 공부하느라 되게 독하게 살았나 봐. 어머니는 그 아줌마가 혼자 몸으로 고생하며 자식 키우는데 안 됐다고 여러모로 마음을 써주시기도 했죠. 그래서 별 문제 없이 무난하게 관계는 이어져 왔는데요. 이런 어머니가 정말 일말의 여지 없이 배신을 당하고 또 배신당하는 그런 엄청난 일이 시댁에서 벌어지고 만 거예요. 남편은 아마도 아가씨로부터 전화를 받은 듯 했고 이날은 시댁으로 다들 몰려가서 야단도 아니었어요. 전 이때 아기 컨디션이 안 좋은 거로 굳이 저까지 가진 않았지만 어머니가 내내 울고 소리 지르고 아버님은 제대로 대꾸도 못하고 엉망진창이었다나 봐요. 사실 바람에도 정도라는 게 있을 텐데 두 분이 서로 억울하다 싶을 정도의 단계에서 걸린 건 아니더라고요. 거의 모든 걸 각오하고 이어갔다고 해야 납득이 갈 만한 그런 단계에서 걸리셨어요. 평생 아버님만 바라보며 본인 시댁에도 그렇게 잘하셨고 여전히 일을 하시며 강의도 하러 다니시는 어머니는 적잖이 충격을 받으셨죠. 그간 본인이 하시던 문화센터 강사 일도 내려놓으시고 안방에서 거의 나오지 않다시피 하게 된 거예요. 우리 언니는 이 이야기를 알고 너무 안타깝게 생각했어요. 진짜 사람은 겉만 봐서는 알 수 없다고 말이죠. 세상에, 니네 시아버지 대체 뭐냐? 세상 그놈하고 청렴결백한 얼굴을 하시군. 그런 야시시한 아줌마랑 바람이 난 거야?
아휴, 하긴 뭐 겉만 봐서 뭘 알아. 그러니까 남녀가 한 공간에서 너무 오래 같이 일하고 그러면 안 돼. 그리고 그 아줌마 이혼해서 혼자인 몸이고 일하면서도 사고 많이 쳤다며. 그럼 좀 조심해야지. 언니 말 맞다나 그 아줌마는 일하는 내내 사고를 많이 쳤고 아버님이 몇 번 수습하면서 그래도 잘하는 부분이 있다, 불쌍한 사람이다 하시길래 그런가 보다 했어요. 그런데 이 사단이 난 입장에서 놓고 보면 이제 더 이상 그 말은 좋게 들리지 않는 거죠. 이미 별스런 감정을 다 주고받으며 저렇게 감싼 게 아닌가 싶었어요. 하여간 이 일은 마무리가 되긴 했는데요. 전 이 일을 보면서 많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렇게 평생을 별일 없이 잘 살아왔던 것 같은 부부도 노년에 가서 저렇게 쪼개질 수 있구나. 배우자를 다 믿는 건 아니겠지만 아무튼 평생 우리는 남이란 걸 각인하며 살아가야 하는지 많은 생각들이 오갔어요. 마무리된 건 이 일로 더 크게 화제가 되는 게 마무리됐다는 거지 관계가 끝난 게 아니었거든요. 결국 모든 걸 다 내쫓기고 끝나야 했던 주인공의 자리가 완전 뒤바뀌게 된 거예요. 저는 당시에 너무 혼란스러워서 제발 상황이 이렇게만은 가지 않길 얼마나 바랐는지 몰라요. 그 아줌마를 저희 새어머니로 모실 일은 없어야 했으니까요. 그리고 당연히, 아주 당연히 아버님께서 적당히 뉘우치고 돌아오실 거라고 생각했는데요. 상황은 갈수록 심해진 거예요. 어머니의 울부짖음과 더 이상 당신과 못 살겠다는 말이 험악하게 오가고 있었고요. 아버님은 이 아줌마랑 대체 뭐가 어떻게 엮인 건진 몰라도 헤어지긴 힘들다는 입장까지 고수하고 계시더라고요. 와, 진짜 기가 막히고 아버님이 다르게 보였어요. 그러더니 결국 저희 귀에 들려온 소식은 조금도 상상도 못했던 최악의 뉴스였고요. 나 이혼할 거야. 그렇게 알고 있어라. 어머니는 저희 남편과 아가씨에게 아주 짧게 이 말씀만 남기셨다고 해요. 당시 자식들은 말릴 수도 없는 지경이었던 게 지금 당장 아버님이 치마 붙잡고 빌고 엎드려져도 봐줄까 말까 한 거잖아요. 그런데 외려 나 그 여자 사랑한다고 못 헤어진다고 고집을 부리는데 이건 이혼하자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죠. 게다가 대체 뭐에 씌이신 건지 이혼하는 과정에서도 너무 소름 끼칠 정도로 어머니에게 인색했어요. 이미 다른 여자가 눈에 들어왔으니 조강지처는 헌신짝처럼 버리는가 했지만 해도 너무할 지경이었죠. 결국 이때 시댁에서 같이 살고 있던 아가씨는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어 두 분의 이혼 수속을 도와드렸고요. 어머님이 그 집을 나갈 무렵 본인도 독립을 해서 나가게 되었어요. 와, 그럼 이제 어떻게 되는 거야? 아가씨도 나가버리고 아버님 혼자 거기 계시는 건가? 그런 거지. 그냥 아버님만 계시는 거지? 남편은 이때 얼굴이 잔뜩 일그러지면서 애써 욕을 참는 어투로 말하더라고요. 혼자는 안 사실 거래. 그게 무슨 말이겠어. 그 아줌마 데리고 들어온다는 것 같아. 에휴, 나 진짜 미치고 환장하겠네 정말. 이 말대로 아버님은 본인 아내와 딸이 같이 살고 있던 그 집에 말이에요. 그 아줌마를 데리고 들어오신 거요. 진짜 기가 차더라고요. 그러면서 우리를 다 같이 싹 불러선 인사를 시키는데 이때 아가씨는 충격이 너무 커서 그런지 몰라도 안 왔어요. 자, 인사들 해라. 다들 안면은 있겠지만 어쨌건 이제 우리 식구다. 식구라고. 그러면서 저와 남편, 우리 애 이렇게 셋을 앉혀놓고 말을 하는 거예요. 이제 저와 남편은 더 이상 그분을 그 아줌마라고 부를 수 없게 되었어요. 이렇게 억지로 불러서 인사를 억지로 시키고 또 그걸 받고 있는 풍경이 어이가 없었는데요. 호칭은 생각지도 않고 있는데 글쎄 본인이 나서서 말을 하지 뭐예요? 나랑 얼굴 봐서 알잖아. 그치? 일단은 나도 바로 며느리라고 하기 어렵고 좀 연습해보지 뭐. 아니 그런데 왜 여기 딸은 안 왔어? 이분, 그러니까 저의 새 시모 말이에요. 차마 새 시어머니. 새어머니라는 말은 쓰고 싶지 않아서 새 시모라고 쓸게요. 아무튼 이분은 아주 당당하게 우리 아가씨를 찾더라고요.
못낯으로 밀고 껴들어와서는 자기 자식도 아닌 자식을 찾고 있는지 아주 정저하고 기다릴 줄 알았나 봐요. 아가씨는 몸이 좀 안 좋으셔서 못 오신대요. 자칫하면 일어나서 한 대 칠 것 같은 인상을 쓰고 있는 남편이 걱정스러워 제가 대신 서둘러 말했어요. 이때 엄청 못마땅한 얼굴을 하더라고요. 하여간 그날 정말 아주 불편한 분위기로 한 10분 앉아있다 왔어요. 그러고 나서 저는 어지간하면 안 가고 싶고 어머니 걱정이 너무 돼서 따로 연락도 드리고 했는데요. 아버님은 진짜 본인 의사인 건지 아니면 새 부인한테 휘둘리는 건지 뭔진 모르겠는데 무슨 놈의 모임을 자꾸 잡는 건지 모르겠어요. 자꾸 와서 인사들 하고 얼굴 익히자고 하는데 이제 저는 아버님도 정나미가 다 떨어지고 징그러웠어요. 나이가 10살 넘게 차이 나는 여자한테 푹 빠지셔서는 조강지처고 자식들이고 몰라보는 꼴인데 그걸 어른으로 존경할 수가 있겠나요? 솔직히 바람 피우다가 집에 첩을 밀고 들어와서 쫓아낸 꼴 아니냐고요. 셋이 모두 정상이 아닌 인간이긴 하지만 가정이 있으면서 넘어간 아버님도 정말 보통 인간이 아니죠. 남편이 제일 진저리를 내고 싫어했지만 아버님이 도움을 받아서 집도 얻었고 아무튼 경제적으로 그렇게 쉽게 끊을 수가 없었어요. 게다가 너무 난감한 상황이 하나 있었으니 우리 아가씨는 결혼 준비를 하고 있었거든요. 이 무렵에는 아직 날짜가 잡힌 건 아닌데 이 해 안에 상견례는 잡혀 있었다는 거예요. 결혼 준비만 해도 바쁠 무렵에 본인 아빠가 바람을 피워서 엄마랑 이혼을 해버렸으니 보통 충격이겠나요? 안 그래도 어머니 편에 있던 아가씨는 더더욱 환멸을 느낀 것 같아요. 하지만 예비신랑은 곧잘 집에 찾아와서 인사도 드리고 우리 아버님과도 좋게 잘 지냈던 터라 너무 난감해진 거예요. 완전히 척을 둘 수도 없고 적어도 결혼을 하려면 혼주석을 완전히 비워둘 수도 없는 노릇이니까요. 이후 가족 모임이 생겼을 때 아가씨가 웬일로 자발적으로 오셨길래 이상하다 싶었는데 역시 목적이 있으셨더라고요. 전 충분히 그 마음이 이해가 갔어요. 아빠, 나 딴 건 몰라도 결혼식 때 혼주석엔 우리 엄마 앉혀놓을 거예요. 더 이상 딴 얘기하지 말아요. 알겠어요? 아가씨가 저렇게 사납게 아버님에게 대드는 모습은 처음 봤어요. 듣는 내내 정말 조금도 틀린 부분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사실 혼주석에 앉는 건 당연히 친부모가 되어야 하고 아가씨 키우느라 고생한 건 친부모니까요. 이 당연한 소리를 굳이 하기 위해 이 집에 온 아가씨가 안쓰러울 지경이었죠. 그런데 돌아가는 상황을 보니 아버님이 누구 손에 놀아나서 이렇게 착착 일이 진행되고 있는지 알겠더군요. 당황한 아버님이 미간에 주름이 잡혀서 뭐라고 하는데 옆에서 새 시모가 말을 확 뺏어버리는 거예요. 얘 딸내미야, 너 지금 그거 나 들으라고 하는 말이지? 애가 아주 예의를 밥으로 말아 처먹었네. 어른 앞에 앉혀두고 이게 뭐하는 짓거리래? 어디 시다바리 부리듯 명령질을 하고 있어. 네 눈엔 내가 아주 개똥으로 보이냐? 이때는 아가씨도 너무 놀라서 어안이 벙벙했는지 잠깐 굳어있더라고요. 아버님은 얼굴이 굳어진 채로 어쩔 줄 몰라 하시는데 그러면서도 더 웃긴 건 말리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와, 지금 말을 그렇게 경박하게 하시는 게 누군데 그러세요? 뭐, 우리 엄마 자리 꿰차고 들어와서 엄마 노릇이라도 하겠다는 거예요? 아빠랑 살기로 했으면 부인 노릇이나 하다 가세요. 아줌마가 뭔데 지금 우리에게 끼냐고요. 여기서 아가씨 말이 틀린 게 뭐가 있나요? 구구절절 다 옳습니다. 이 소리밖에 안 나오지 않나요? 그런데 이 새 시모는 정말 무슨 맹수가 초식동물을 물어뜯듯이 밀고 들어오는데 만약 제가 저 상황에 있었다면 그냥 그대로 물려 죽었겠다 싶더라고요. 보통 기센 게 아니었어요. 야, 딸내미야. 너 작작 까불어. 진짜 뒤지게 뺨 한번 쳐맞아 볼래? 너 말이야. 나 싫어하지. 싫어하는 거 아니냐고. 이유 없이 싫어하면 내가 이유를 만들어준다, 너? 내가 너한테 뭘 그렇게 잘못했어?
네 엄마, 네 아빠 이제 서로 안 사랑한다잖아. 남녀가 서로 정 떨어져서 그만 산다는데. 그리고 사랑해서 같이 산다는데 뭐가 문제야? 뭐가 문제야? 세시모는 묻지도 않고 굳이 말하지도 않은 부분에 자기가 열등감이 있는 건지 불륜녀로 들어와서 사는 걸 굳이 설명하고 앉았더라고요. 아주 대놓고 날 나가리로 만드네, 요 영악한 딸내미가. 뭐? 부인 노릇이나 하다 가라고? 그럼 너는 네 아빠한테 딸 노릇이나 할 것이지 왜 내 자리에 간섭질이야? 내가 내 남자 따라서 어딜 가든 네가 뭔 상관인데. 그게 네 결혼식이고 동네 할맛이 결혼식이고 내 발로 내가 간다는 게 뭐가 문제야? 네 엄마 끌고 와서 뭐 어쩌려고? 어쩌려고? 아니, 이게 그렇게 오기를 부려서 이기고 넘어가야 할 부분인가요? 이때 남편도 나서서 뜯어 말리고 저도 말렸지만 마치 꽥꽥 울어대는 닭이 사람 모습을 한 양 어찌나 기가 세고 목청이 좋은지 장난 아니더라고요. 아가씨도 이판사판 볼 게 없었는지 온갖 상처 줄 말들을 퍼부으셨고 끝내는 울음을 터뜨리셨어요. 내 엄마 내 결혼식에 부르는데 뭐가 문젠데요? 왜 아줌마가 껴서 남의 결혼식에 간섭질이에요? 솔직히 아줌마한텐 첩이란 말도 아깝죠. 주제를 알고 좀 입 좀 다물고 있으세요. 꼬박꼬박 존대해주면 주제를 좀 알고 첩주제에 입 닥치고 있으라고요. 와, 그런데 순간 번개같이 스쳐버린 짝소리란. 이때 얻어맞는 주인공도 뭔가 잘못되었어요. 왜 아가씨가 아버님에게 얻어맞았어야 하는 걸까요? 입은 너나 다물어. 조용히 못해? 왜 이렇게 예의 없이 굴어? 와, 정말 너무 돌아버릴 것 같은 게 이 모든 모양새를 보고 있던 우리 아들이 그만 엉엉 울음이 터진 거예요. 아가씨도 흐느끼기 시작하고 우리 아들은 평소에 자기를 그렇게 예뻐하고 죽고 못 살던 고모가 얻어맞고 우는 걸 보니 기겁을 한 거죠. 왜요? 첩을 첩이라고 했는데 아빠 되게 찔리나 봐요? 아빠 지금 나한테 손댄 거 제정신이에요? 아버님은 본인이 성질을 내놓고는 움찔했는지 하여간 일단은 다들 나가라며 막 고함을 질렀어요. 여전히 새 시모는 씩씩대고 있었고 우리는 그 꼴을 보며 애를 들쳐안고 밖으로 나왔죠. 나가는 내내 아가씨를 달랬지만 아가씨는 대답도 없이 자기 차로 올라타 슝 사라졌고요. 남의 말을 들을 기분이 아니었겠죠. 이렇게 해서 아가씨도 완연히 연을 끊었다면 차라리 나았을 텐데 오래도록 사귀어온 남친과 연수를 꽉 채워서 하는 결혼이었어요. 그간 왕래가 각자 있었고 혼주석을 비울 수도 없고 하니 결국은 이 모양인 아버지가 같이 동행하는 아래 결혼식을 치러야 했던 거예요. 게다가 상견례는 안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이날도 새 시모는 구태여 따라왔고 우리 아가씨는 안 그래도 긴장되고 신경 써야 하는 날에 정말 너무 가엾을 정도더라고요. 자기 예비 시댁을 마주하는 것만으로도 마음을 써야 하는데 난데없이 밀고 쳐들어온 아빠의 상간녀, 심지어 엄마 자리에 떡하니 앉아있는 저 천박한 아지매를 데리고 같이 상견례를 해야 하니까요. 이날도 분위기가 아주 엉망진창 처참했어요. 다행히 아가씨네 예비 시댁 어른들이 좋으신 분들인 것 같아서 외려 가족보다 남이 더 나아서 슬프더라고요. 새 시모는 아주 작정을 하고 나왔는지 상견례하는 자리 안에서도 얼마나 무리하게 굴었는지 몰라요. 정말 기이하게 이런 여자한테 빠지셨구나 싶었던 아버님도 이때 몇 번이나 얼굴과 귀가 벌개졌으니까요. 우리 이렇게 만난 것도 인연인데 같이 셀카나 좀 찍어요. 아우, 다들 긴장하고 굳어가지고 이게 뭐 하는 짓들인지. 자식들 시집장가 보냈는데 뭐 벌 받는 것도 아니고 고문 받는 얼굴들이네. 자, 얼른 사진들 좀 찍자고요. 정말 믿을 수 없는 이런 일을 저지른 것은 바로 새 시모였어요. 핸드폰을 들고서는 요리조리 자리를 옮겨다니면서 그쪽 사돈어른들한테 사진을 찍자고 멋대로 찰칵찰칵 찍고 아버님과 자기를 찍어달라면서 아가씨네 예비 시동생한테도 그냥 막 핸드폰을 맡기더라고요.
보는 내내 너무 무식하고 경박함이 뚝뚝 흐르는데 전 이날 종일 같은 말만 입에 달고 살았던 것 같아요. 어떡해. 아가씨 어떡해. 하지만 자리를 파하고 난 뒤 전 깨닫게 되었어요. 제가 이렇게 남 걱정만 하고 있을 때가 아니었다는 걸 말이죠. 이때는 아가씨에게 모든 게 집중 포화되어 있었지만 아가씨가 눈앞에서 사라지니 별안간 저에게 시몬 노릇을 하려고 하대요. 그 뭐냐? 내가 사가라고 불러야 하나? 너 이름이 정확히 뭐야? 세상에, 이름을 알아서 뭐 하려 하는 건지. 진짜 시어머니도 저한테 이름으로 부르신 적이 없는데 말이죠. 계속 캐물어서 답해드렸더니 아예 대놓고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명선이? 부르기 좋네. 명선이 너 말이야. 집에 뭐 먹을 것 좀 있냐? 네? 아니, 그냥 애기 엄마라고 하시면 될 텐데요. 이름은 안 부르셔도. 뭐가 그리 잔말이 많아. 집에 먹을 것 있냐고. 우리 도통 먹을 게 없어. 뭐 김치 이런 거 없나? 아무튼 가는 길에 같이 우리 집에 들러봐. 이날 전 안 그래도 상견례로 긴장하고 잘 차려입고 간 데다가 곧장 집에 가서 씻고 쉴 생각이었어요. 한창 활동량 많고 뛰어다니는 5살 배기 남자애를 데리고 다니려니 기력이 딸리기도 했고요. 남편도 피곤함이 역력해서 얼른 가려는데 굳이 시댁으로 우리를 끌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전 그날 시댁으로부터 집에 돌아온 뒤 분해서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이 미친 새 시모는 글쎄 다짜고짜 저희를 끌고 같이 가더니 저에게 시댁 냉장고 청소를 김치 냉장고까지 싹 시켰지 뭐예요. 아우, 저거 내 손으로 손대기 싫어 죽겠어. 미선, 정선? 영선? 이름이 뭐라고? 그래 명선이. 명선이 네가 저것들 좀 싹 끌어내서 다 버려. 저걸 어찌 먹으라고 그냥 놔두고 쳐나갔나 몰라. 하여간 여자가 궁상 맡기는. 우리 어머니가 힘들여 김장해 두셔서 다 넣어놓은 김치들이며 어머니가 나가신 일에 엉망이 되어버린 냉장고를 말이에요. 저보고 다 처분하라는 거예요. 진짜 미치고 팔짝 뛸 노릇이었어요. 남편이 대들면서 뭐라 같이 쏘아붙이는데 아버님은 또 같이 성질을 내시고 정말 눈이 핑핑 돌더라고요. 전 안 하고 싶어서 그냥 지켜보고 있는데 굳이 제 등짝을 거칠게 쳐가면서 안 하고 뭐 하냐고 계속 재촉하는데 정말 셋이 이가 갈리더라고요. 그날 저는 양손에 비닐장갑을 끼고 다 쓸어내고 비우고 뜨거운 김이 모락모락 나도록 냉장고를 비웠고요. 정말 야속한 건 아버님은 옆에서 헛기침만 하시고 본인 손주랑 놀기만 하시더군요. 그 와중에 우리 애는 세시모를 싫어해서 자꾸 피해 다녔고요. 솔직히 좋아할 리가 있겠어요? 자기 본래 할머니와의 기억이 아주 또렷하게 있는데 말이에요. 게다가 이건 우리가 따로 말하지는 않았지만 중간중간 어머니가 혼자 계신 집에 들렀었어요. 어머니가 너무 의기소침해 보이고 정말 평범하게 사람이 살아가는 모습이 아니시더군요. 이게 뭐예요 대체? 한 사람의 인격을 완전히 말살해버린 데다 자식들에게도 상처를 주고 말이죠. 아가씨와 우리 남편은 경제적으로 아버님에게 도움을 받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러니 완전히 끊어내기에는 또 복잡하고 아가씨가 경제적인 건 둘째 치더라도 결혼식을 생각해서 저리 참는 거였고요. 이러다 결국 결혼식 날이 다가오게 되었는데요. 저 엉망진창 일을 겪고 난 뒤에 한 해가 바뀌었어요. 남편에게 듣기로 간간히 어머니와 연락을 했던 모양인데 전 아가씨도 그렇지만 어머니가 너무 가엾고 안쓰럽더라고요. 본인 딸 결혼식도 와서 당당하게 볼 수가 없잖아요. 진짜 세상에 무슨 이런 경우가 다 있는 거죠? 아버님도 생각이 있으시면, 아니 생각이 있었으면 그런 일 자체를 벌이지 않았겠죠. 하여간 전부 다 말종들이라는 생각밖에 안 들어요. 전 솔직히 말해서
아버님한테는 매우 가식적으로 대하고 있을 뿐이에요. 그 사이 칠순잔치까지 요구하셨던지라 억지로 했는데 그때도 분위기가 진짜 그런 강아지판이 없었을 거예요. 아버님이 술에 완전히 취해서 지 아빠 칠순인데도 딸이 안 와본다며 구태여 아가씨를 불러낸 거예요. 그리고 그날도 여지없이 아가씨와 새 시모 간의 기싸움은 정말 당장 새빨간 피가 눈에 안 보여서 그렇지 장난 아니게 험악했거든요. 딸내미 너 결혼날 받아놨으면 입 얌전히 잠그고 지내. 한 번만 더 처빈에 짓거려대면 진짜 새 신부고 뭐고 너 좋은 꼴 못 봐. 내가 가만히 있을 줄 알아? 고생 한 번 딱히 크게 안 하고 자랐다던 우리 아가씨는 나이 들어서 이게 무슨 고생길인지 제3자로 보고 있는 저도 괴로운데 말이에요. 남편은 아버님으로부터 경제적으로 독립하고 연을 끊겠다며 일에 완전히 빠져서 헤어나오질 못하더라고요. 증오심이 불타오르니 사람이 정말 물불 안 가리고 날아다녔어요. 중간에 한번 저희 어머니가 연락이 안 된 적이 있었는데 이때 아가씨나 우리 남편이나 혹시나 하는 생각으로 뛰어갔고 다행히 별일은 없었어요. 아무튼 그렇게 쫓겨난 70대의 엄마가 얼마나 짠했겠어요. 본인 아버지로부터 모든 굴레를 벗어나 어머니를 제대로 챙기려는 마음이 느껴졌어요. 아가씨도 일단 결혼식만, 그저 남들 눈에 보이는 결혼식만 어찌 넘기겠다는 각오가 커 보였는데요. 그렇게 기세등등하고 콧대 높게 굴며 악을 써대던 새 시모는 그렇게 경고를 주고 윽박질러대던 우리 아가씨 말고 전혀 다른 데서 폭탄이 터지는 바람에 이날 완전히 벌거벗은 임금님 꼴을 당하고 말았지 뭐예요. 이런 걸 보면 못된 사람이 벌을 안 받고 사는 건 아니더라고요. 분명 벌을 받긴 받는데 타이밍이 그 사람 인생력에 따라 좀 차이가 있나 보다 싶어요. 권선징악이라는 말을 그다지 신뢰하지 않지만 이날은 제대로 엿먹은 셈이 되었고요. 제대로 똥물을 뒤집어 쓰곤 이후로 집 밖으로 안 나오고 약호가 팍 죽었더라고요. 저도 이렇게 남일처럼 할 얘기는 아닌데 사실 안중근 마냥 그 폭탄을 던져버린 것은 바로 제 아들이었어요. 이제 막 6살이 넘은 아들내미가 그 조그마한 머리로 뭘 진지하게 생각해서 벌인 일은 아니었고요. 그간 나름 새 시모가 자기가 손주는 없다면서 우리 아들 이뻐했고 전 징글징글했지만 아버님 눈치가 보여 그냥 있었거든요. 아무튼 우리 아들은 새 시모가 용돈으로 몇만 원을 눈앞에서 쥐어주던 간에 싫어했어요. 나 저 할머니 싫어. 저 할머니 때문에 고모 울었어. 고모 불쌍해. 할아버지가 고모 때렸어. 이 말을 들으면 저도 속상하고 대체 애 앞에서 뭐하는 짓거리들인지 역한 감정이 막 밀려나오기도 했답니다. 하여간 이때 상황은 결혼식이 쭉 진행되는 가운데 아가씨 친구분 몇 명이 시작한 축가를 끝낼 때였는데요. 아가씨는 그러면 안 되는데 여러모로 서름이 복받쳤는지 눈 주변이 벌개져 있었어요. 신부가 너무 울면 사연 있어 보여서 안 된다고 제가 가볍게 매무새를 잡아주면서 말했는데도 그게 뜻대로는 안 되겠죠. 아무튼 보고 있는 것조차 안쓰러울 정도로 아가씨는 눈가가 그렁그렁했어요. 사회자 진행대로 이제 자기를 키워주신 부모님 쪽을 향해 신랑 신부가 인사하는 순간이었고 두 사람은 몸을 돌려 우리 아버님과 새 시모 쪽을 바라보게 된 거예요. 저는 바로 대각선 좌석에서 광경을 보며 제가 다 마음이 쓰리고 침이 넘어가질 않아서 목이 메었어요. 자기 엄마가 얼마나 보고 싶을까? 아버지가 얼마나 원망스러울까? 이 자리 하나 때문에 그날 일을 참아내느라고 얼마나 마음고생을 했을까 싶었던 거예요. 자, 이제 우리 신부 측 부모님. 그간 우리 신부를 낳아주고 키워주시고 많은 고생을 하신 두 분입니다. 그동안 너무 감사했다고 인사를 드려볼까요? 이 사회자의 멘트에 저도 눈을 꾹 감으면서 한쪽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흐르는데
제 무릎귀에서는 갑자기 믿을 수 없는 엄청난 소리가 터져버린 게 아니겠어요? 남들이야 속사정을 모르는 채로 보고 있으니 훈훈하게 느끼고 있는 그 분위기를 정말 아주 자비 없이 짝짝 찢으면서 말이에요. 첩이야, 첩! 우리 할머니 아니야! 가! 이때 사회자며 그때 서 있던 당사자인 아가씨와 신랑이며 다들 눈이 밖으로 튀어나올 정도로 저와 제 무릎 위에 있는 우리 아들을 응시하고 있었어요. 저는 정말 기절할 듯 손사래를 쳐가며 우리 아들 입을 막는데 너무 놀라서 온몸이 막 떨리더라고요. 아들은 계속 울면서 웅얼거리고 주변은 웅성거리고 분위기는 제대로 뭔가 수습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순간 참 타이밍도 어쩔 수 없는 것이 아가씨가 아주 굵은 눈물방울을 뚝뚝 떨구며 울기 시작하셨고 뒤에서 드레스 잡아주시는 이모님도 당황을 하셔서는 요상한 분위기로 흘러가게 된 거예요. 혼주석에 앉아있던 새 시모는 측면으로 앉아있었고 저는 아들 입을 막고 모든 시선을 다 혼자 받느라고 죽을 맛이었는데요. 그래서인지 아무튼 새 시모의 표정은 제대로 보지 못했어요. 제가 알기론 신랑분 친구가 사회를 맡았다고 했는데 그 친구도 이런 사정까진 몰랐겠죠. 딱히 신랑이 자기 예비 처가에 이런 속사정을 말했을 리가 없고요. 아무튼 사회자도 당황해서 다음 말을 잇지 못하고 멍해 있는 상황이었고 남편은 우리 아들을 자기가 들쳐안고 꼭 안더니 그냥 등을 막 토닥이며 조용히 하라고 달래는 거예요. 이쯤 되니 저도 겨우 아들을 남편 쪽에 넘기고 아버님과 새 시모가 앉은 쪽을 살폈는데 둘 다 이런 개망신이 어디 있겠어요. 새 시모가 불러들인 그쪽 아들이나 지인들, 친정 식구들에게 창피를 당하겠구나 싶었지만 정작 이때 제일 상망신을 당한 건 아버님일 거예요. 첩 들여가지고 딸 결혼식에 앉혀놓은 거나 다름이 없으니 말이죠. 사실 아버님 지인이라면 부인이 바뀐 걸 다들 알고 쉬쉬하고 있었겠죠. 저는 더 이상 오래 앉아있기가 거북해서 아들을 안고 살며시 나갔고 그 뒤의 상황은 보지 못했어요. 저쪽 사돈 어른들께 인사는 했는지 끝나고 웨딩 마치를 지나갈 때 어떤 분위기였는지 등등은 못 봤던 거예요. 나중에 사진을 찍으려고 했더니 참 아가씨가 끝내 거부하셔서 직계가족 사진을 우리 쪽은 안 찍었어요. 저쪽 사돈들은 찍은 모양이고요. 난장판도 이런 난장판이 없는 상태로 우리는 집으로 돌아왔고 오는 차 안에서도 전 아들에게 몇 번이나 설명을 했어요. 그런 말은 안 된다고 이렇게 계속 야단을 치긴 했는데 모든 게 너무 늦긴 했죠. 이전에 아들이 몇 번이나 자기 고모와 새할머니 사이에 있었던 일을 말하면서 첩이라는 단어 때문에 울곤 했는데 일 터진 뒤 수습해도 의미가 없으니까요. 아무튼 아이에게 알려주고 싶지 않은 말이었기 때문에 다시 입을 잠그게 했는데요. 그 와중에도 저는 궁금해서 한번 물어봤어요. 예성아, 그런데 대체 왜 그런 거야? 예성이가 고모 많이 사랑하는 거 알지만 그런 상황에서 그렇게 말하면 다들 당황하잖아. 그건 좋은 말이 아니야. 에휴, 엄마가 늦게 알려줘서 미안해. 이렇게 말을 했는데 아들이 다시 침울한 얼굴로 말하는 거예요. 뒷목을 잡긴 했지만 어떤 면에선 진짜 요만한 애만도 못한 어른들이니 그런 꼴을 당해도 싸지 않나 싶습니다. 고모가 또 울었잖아. 고모 우는 거 보니까 할아버지가 또 때릴까봐. 다 첩 할머니 때문이야. 고모 불쌍해. 아휴, 이때 아들이 그렇게 소리를 질렀던 건 아가씨가 아버님과 새 시모 쪽을 보며 눈물 짓던 것 때문에 그랬나 봐요. 아가씨가 이전에 첩이라고 소리를 질러서 아버님이 우리 아가씨한테 손찌검을 했고 그래서 아가씨는 울음을 엉엉 터뜨렸죠. 우리 아들도 같이 울었고
그날 집에 와서도 충격이 컸는지 비슷한 얘기를 어린애가 그대로 읊었었고요. 그게 얘 머리에는 각인이 되었는지 자기 고모 눈에 불구스름한 걸 보고 고모가 운다는 걸 알았겠죠. 행여나 그 첩할머니 때문에 뭐가 또 생길까봐 얘 딴엔 첩할머니가 나쁘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 꼬맹이가 뭘 안다고 자기 딴엔 나름 첩할머니를 공격했던 거죠. 그날 당일은 좀 그렇고 망설이던 차에 저녁에 아가씨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우리 아들내미 일을 말해주면서 미안하다고 말을 했는데 아가씨는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언니, 솔직히 좀 창피하긴 했어요. 예성이가 아니라 우리 아빠가 그 자리에 그러고 앉아있는 꼴이 말이에요. 한편으론 아빠가 좀 그런 시선을 받아보고 괴롭고 수치스러운 걸 알았으면 좋겠더라고요. 그 미친 아줌마야 말할 것도 없고요. 아마 예성이가 그런 말 안 했어도 저 그때 차마 고개를 숙이지 못하고 인사할 마음이 안 났던 데다가 눈물이 멈추질 않았어요. 안 그래도 통곡하고 오열했을지도 모르는데 예성이 덕분에 사연 있는 신복골은 면한 거죠 뭐. 그거나 이거나 같을지 몰라도요. 전 괜찮아요, 언니. 아가씨가 사실 자기 손님들이며 여기저기 마음에 많이 걸렸을 텐데 전 아직까지도 너무 미안한데 본인이 괜찮다고 하니까 그나마 아주 조금 갑갑하던 마음의 부담을 덜은 것 같긴 해요. 이제 진짜 사단이 나고 문제가 되어버린 건 바로 우리 아버님과 새 시모인데요. 아버님은 새장가 간 데다 불륜녀를 결혼식 혼주석까지 앉혔다면서 지인들한테 세상 그런 망신소리를 면전에서 그날 쏟아지게 들은 모양이에요. 그리고 새 시모도 마찬가지겠죠. 그쪽 지인들은 이 여자가 재혼한 줄 알지 첩 같은 포지션으로 들어간 건 모를 테니까요. 게다가 재혼한 남편 딸이 결혼하는데 거기서 첩소리 들어가며 꾸역꾸역 앉아있던 우스꽝스런 모양새 생각하면 모르긴 몰라도 좀 추잡할 거 아니에요. 아버님과 새 시모는 그날 분풀이를 아가씨에게 하려고 했으나 아가씨는 그 뒤로 신혼여행을 가버렸고 두 노인네가 남아 별도로 풀 데가 없으니 서로 간에 싸움이 붙은 모양이에요. 시아버지는 우리 남편에게 웬일로 전화를 해서는 이게 다 예성이 그리고 우리 아가씨 때문이라고 했다는데요. 그 말에 저도 불끈 분노가 치솟았지만 딱히 그럴 게 없는 게 시아버지는 주변 부동산 지인들이며 동료들한테 개망신 당한 게 되게 힘드셨나 봐요. 웬일로 우리 남편에게 물으셨다고 하더라고요. 내가 진짜 어이가 없어. 솔직히 내 딴엔 아버지가 저 아줌마랑 안 산다고 해도 이제 나한테 아버지는 뭣도 아니지만 뭐라는지 아냐? 저 여자랑 사는 게 맞는 건지 모르겠다고 처음으로 본인이 먼저 그런 말을 하더라. 나는 아버지가 저래놓고 저 아줌마랑 헤어져도 열받아. 그냥 살면서 계속 들볶이고 개망신만 당하다가 외롭게 가시는 게 더 나을 것 같아. 상황이 어째 좀 희한하게 돌아가고 있는 것이 새 시모는 악을 쓰고 물고 늘어지는데 아버님이 좀 지친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뭐 알 바 있나요? 우리한테 대차게 쏟아부을 줄 알았는데 차마 예뻐하는 손자가 그런 거니 뭐라 하지도 못하고 계시고요. 저도 그날 당일엔 걱정이 되어 잠을 못 잤는데 상황이 이리 돌아가는 걸 보니 한편으론 좀 통쾌하기도 하고 다시 떠올리면 약간 웃기기도 하고 그래요. 저는 그 둘이 같이 살건 찢어지건 간에 관심이 없어요. 그냥 우리를 더 이상 부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칠순잔치도 해드렸고 딸 결혼식에도 참석했고 할 만큼 다 했다 싶어요. 홀로 되어서 이제서야 기운을 차리시고 다시 일을 시작하신 어머니께나 좀 더 힘이 되어드리고 싶네요.